자, 실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을 만들고 빌드 그래드 파일 설정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실습 파일을 좀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카메라 앱과 연동하면서 카메라 앱에 우리 앱의 파일 정보를 좀 넘겨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냥은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파일 정보를 넘기기 위한 프로바이더용 그 XML 파일을 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 작성해서 테스트 해보는 걸로 예,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모듈을 만들게요. 예, 그래서 new 모듈. 자, 모듈명 저는 ch16 언더바 프로바이더라고 주겠습니다. 기본으로 만들죠. 자, 모듈이 만들어졌으면 빌드 그래드 파일 좀 준비하죠. 예, 뷰 바인딩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싱크 나우 눌러주죠. 자, 이제 준비되어 있는 파일을 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ch16 폴더에 있는 res 밑에 폴더들을 복사해서 예, 저희가 지금 만드는 모듈의 res에다가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드도 복사하죠. 그래서 코틀린 폴더 내에 있는 메인 액티비티 kt 파일 복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메인 액티비티 파일을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작업할 거는요. 카메라 앱과 연동할 때 파일 정보를 넘기기 위한 프로바이더에서 사용하기 위한 XML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RES에 포커스 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New 디렉토리. 예, 타입은 XML. 예,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줘요. 예, 이러면 이제 XML이란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다가 XML 파일을 하나 만들죠. 예, 파일명 저는 파일 언더바 패스즈라고 지정을 합니다. 자, 코드에서 작업할게요. 루트 태그는 패스즈. 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 XML 파일이 매니페스트에 등록이 돼야 예, 우리가 지정한 어떤 파일이 외부 앱에 공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XML 파일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XML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이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트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외부 앱에 그 파일이 공유될 때 그걸 처리해주는 역할자가 프로바이더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든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바이더거든요. 그 프로바이더를 어쨌든 우리 앱 내에 프로바이더로 등록해야 되고요. 거기에 XML 파일 정보를 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예, 프로바이더 태그를 쓰죠. 예, 파일 프로바이더. 어쨌든 클래스는 이 클래스고 이 클래스도 프로바이더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앱과 앱 간의 어떤 파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예, 이 역할자의 프로바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프로바이더 내에 메타 정보로 우리가 준비해 놓은 XML 파일을 지정합니다. 예, 이쪽에 메타 정보의 요 리소스가 우리가 만든 이제 그 XML 파일이죠. 예, 이렇게 지정해 줘야 저희의 파일 정보가 다른 앱에, 우리는 이제 카메라 앱입니다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 만들죠. 예, 기본적인 게 코드가 좀 돼 있고요. 크게 갤러리 앱과 카메라 앱을 연동해 보겠다라는 게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갤러리 앱을 인텐트로 좀 발생시켜서 갤러리 앱에서 사진 한 장을 선택하고 되돌아왔을 때 그 사진을 저희가 활용하고, 예, 그래서 되돌아왔을 때 사후 처리가 있네요. 예, 그래서 리퀘스트 런처를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좀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레지스터 액티비티 리절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청 처리자, 인텐트 발생시키는 역할자죠. 그 다음에 이게 콜백, 되돌아왔을 때 콜백 처리죠. 자, 되돌아왔을 때 콜백 처리. 자, 지금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갤러리 앱과 연동해서 되돌아왔을 때 갤러리 앱에서 유저가 선택한 사진을 뿌릴 건데 워낙에 사진 사이즈가 크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사진 사이즈를 좀 줄여서 우리가 로딩을 해서 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줄이기 위한 비율을 얼마의 비율로 줄일 거냐 이 계산을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리소스로 우리가 카피했습니다만 리소스로 등록되어 있는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예, 그 비율을 좀 개선하기 위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줄이는 작업은 우리가 할 필요 없이요. 어쨌든 사진 이미지를 로딩하거나 이런 것들을 비트맵 팩토리가 해줄 건데 이 비트맵 팩토리의 옵션의 인샘플 사이즈에 몇 분의 몇으로 줄여라. 여기서 10 이러면 10분의 1로 줄여서 로딩해달라. 20, 22분의 1로 줄여서 로딩해달라. 예, 이렇게만 알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옵션까지 지정했어요. 그럼 이제 이미지를 로딩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이미지를 로딩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미지를 로딩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로딩해야 되는 이미지의 파일 정보가 있겠죠. 이걸 읽어드리는 인풋 스트림이고요. 그래서 이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넘어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비트맵 캡처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냥 로딩하면 안 되고, 이 옵션을 적용해서, 그래서 이 옵션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이제 사이즈를 줄여서 로딩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활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화면에 찍은 거고요. 예, 그런데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죠. 예, 만약에 이미지가 없으면 그냥 에러 메시지 정도 출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렛이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자, 이런 정도로 처리한 거고요. 캐치. 자, 지금 준비한 거요. 갤러리과 연동시키기 위한 리퀘스트 런처를 만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발생을 시켜줘야 되죠. 예, 갤러리, 뭐, 여기 살짝 오타가 난 것 같네요. 그냥 좀 이쁘게 쓰죠. 자, 언제 할 거냐? 화면에 이제 갤러리랑 연동하기 위한 버튼을 유저가 눌렀을 때 하죠. 예, 그때 갤러리 앱의 목록 화면을 인텐트로 발생시키면 되죠. 예, 이런 정보로 인텐트를 발생시키면 되겠는데요. 거기에다 타입까지.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인텐트를 발생시키면 갤러리 앱의 목록 화면이 나오겠는데요. 위에 준비한 런처를 구동시키면 되죠. 예, 그러면 이 코드에 의해서 갤러리 앱의 목록 화면이 나올 거고, 거기서 사진 한 장을 선택했을 때 여기에 콜백 부분이 실행이 돼서 예, 이미지를 얻어내고 그 이미지를 화면에 찍는 예, 이 정도의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갤러리 앱 연동 코드는 이렇게 좀 작성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 쪽 준비를 하죠. 자, 카메라도 카메라 앱의 어떤 액티비티를 인텐트로 발생시키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사진의 어떤 그 저장되어 있는 파일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화면에 찍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사후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리퀘스트 런처를 좀 이용해 줘야 되죠. 그 부분서부터 준비할게요. 자, 되돌아왔을 때 사후 처리.
예, 이 부분도 위에 갤러리과 연동하는 거랑 비슷하죠. 어쨌든 카메라로 사진 찍은 거긴 하지만 워낙 사이즈가 클 테니까 우리가 로딩해서 쓰려면 이제 줄여서 로딩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코드죠. 예, 똑같이 비트맵 객체를 얻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파일 패스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예, 파일 패스 정보를 바로 줘서 여기에서 바로 비트맵 객체를 얻는 걸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예, 그리고 화면에 찍죠. 자, 그러면 이 런처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언제 발생시킬 거냐? 유저가 버튼 눌렀을 때. 예, 유저가 버튼 눌렀을 때. 예, 그런데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파일 정보를 공유해서 카메라 앱이 그 파일에다가 촬영한 사진을 저장한 다음에 되돌아오는 구조죠. 그러면 이제 파일을 먼저 좀 준비를 해줘야 되죠. 야, 요 데이트, 예, 데이트, 예, 자바 유틸 거, 예,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를 하고 있냐? 지금 왜 스트링 문자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 현재 시간 가지고, 현재 시간을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서 요 파일 이름을, 이제 중복되면 안 되니까,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지정하겠다는 거고요. 요건 이제 디렉토리, 어디에 저장할 거냐? 외장 메모리 공간에 이제 이미지가 픽처가 저장되는 곳을 지정하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이미지가 저장될 파일,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실제 이미지가 저장될 파일이고 이걸 카메라 앱에 던질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파일에 카메라 앱에서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후에 이제 저희한테 넘어온다는 거죠. 예, 그때 파일명을 이제 프리픽스죠. 앞에는 고정으로 이제 JPG 언더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이제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어떤 시간 날짜. 이게 찍히고 언더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임의의 어떤 예, 값이 들어가고 맨 마지막은 .jpg. 예, 이거를 요 디렉토리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준비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한 파일은 이제 절대 경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어쨌든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어쨌든 경로밖에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절대 경로. 예, 그렇죠.
예, 경로밖에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갤러리 앱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URI 객체로 예,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 앱이죠. 자, 카메라 앱을 구동시킬 수 있는 인텐트를 준비할게요. 자, 보세요. 이 액션 문자열로 인텐트를 발생시키면 카메라 앱이 실행이 되고요. 거기에 파일 정보를, 우리가 준비한 파일 정보를 넘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카메라 앱이 사진을 촬영하고 우리의 파일에다 라이트까지 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은 완료가 됐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아까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되길래 타이핑하면서 왜 안 될까? 예, 제가 오타를 냈죠. 이게 프로퍼티가 아니라 프로바이더죠. 프로바이더. 예, 그렇죠. 프로바이더로 등록해야 되는데. 예, 매니페스트 파일에 실수가 있었고요. 예, 이렇게 했더니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지 않았더니 계속 실수가 나네요. 여기에 S자가 빠졌죠. S자. 그래서 S자 좀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실행을 시키기 전에 에뮬레이터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갤러리과 연동을 하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에 사진이 몇 장이 찍혀 있어야죠. 뭐 실제 폰에서 테스트 하신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에뮬레이터에서 만약에 테스트 하신다라고 하면 먼저 사진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에뮬레이터를 보면은 앱들이 있는데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카메라 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서 에뮬레이터 디바이스 내에서 몇 장의 사진을 좀 준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카메라 앱이 실행되고 있고요. 뭐 처음 이제 실행시키는 거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퍼미션도 좀 허용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에뮬레이터의 카메라 화면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 자체가 가상의 어떤 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예,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버전업되면서 바뀌었네요. 예전에 이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포인트를 변경하면 화면이 바뀌었는데 Shift 키로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변경하면 이제 변경이 되죠. 위치가 보고자 하는 위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한 두 장 정도만 예,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에서 예,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보죠. 자, 어플리케이션 화면의 초기 화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버튼 중에서 갤러리 앱 버튼을 눌렀을 때 갤러리 앱과 연동을 한다는 개념이겠죠. 예, 그러면 갤러리 앱에 이제 그 사진의 목록 화면이 나오게 될 거고요. 뭐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거긴 하지만 이 중에서 사진 한 장을 선택하면은 예, 그러면 되돌아와서 이건 우리 앱이죠. 예, 갤러리 앱에서 선택한 사진 이미지를 뿌릴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됐고요. 이번에는 카메라 앱 버튼을 눌렀을 때 예, 카메라 앱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카메라 앱이 직접 구동되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카메라 앱이 구동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위치를 좀 조정해서 사진을 찍으면 예, 그러면 이제 카메라 앱에서 여기 이제 오케이 확인 버튼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이제 우리 앱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 돌아와서 카메라 앱에 사진 데이터를 뿌릴 수 있는 예,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